안녕하세요. 아는 언니의 사육켈리입니다. 지난 구강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또각체를 배워왔습니다. 오늘은 그 마지막인 10강 또각체의 긴 문장편입니다. 또각체의 특징은 직선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문장 사이사이에 끼워 맞추기를 연습하실 때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글씨체라고 할 수 있어요. 오늘은 여러분들과 긴 문장을 써보면서 좀 더 다양하게 구성도 해보고 또 끼워 맞추기도 해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또 하나의 디자인처럼 그렇게 보이는 방법들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. 이미 앞서서 9번의 강의가 기술적인 문제들을 거의 다 습득하실 만큼 그런 강의였습니다. 그러면 구강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아이디어의 문제예요. 아이디어를 잘 떠올리셔서 어떻게 쓰면 더 재미있게 쓸 수 있을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면서 글씨를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제가 필사를 몇 개 해왔어요. 많이들 알고 계시는 그런 나태주님의 시 좀 써왔습니다. 시를 쓰면 좋은 게 캘리그라피가 가지고 있는 제가 가장 좋은 장점 중에 하나가 좋은 글을 읽고 좋은 글을 쓰면서 또 마음가짐도 좀 달라진다 이런 말씀을 처음에 드렸었는데요. 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그냥 읽어봤을 때와 또 이렇게 한번 써봤을 때는 느낌이 굉장히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캘리그라피를 즐기실 때 이런 어떤 문학적인 아름다운 말들을 통해서 마음의 힐링도 얻으시고 그리고 또 글씨도 재밌게 쓰시면서 좋은 취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나태주의 그 말이라는 시예요. 보시면 쭉 그냥 말이 이렇게 흐르는 대로 쭉 한번 써보면서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단어들에만 조금씩 힘을 좀 줘서 그렇게 한번 써봤습니다.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괜찮아 보이지요. 어떻게 보면 그냥 사이사이에 끼워 맞추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내가 강조하는 부분만 좀 강하게 부각시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요건 드라마 그 대사 중에 하나였어요.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였는데 요것도 그죠? 보이는 대로 쓰고 그리고 강조를 해주는 같은 방법입니다. 요것도 나태주님의 시입니다. 짧지만 이렇게 그저 비슷한 말들이 반복되는 그런 어떤 게 있기 때문에요. 이런 것들도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요거는 피찬글이라는 분의 글인데요. 이렇게 한번 길게도 한번 써봤습니다. 그러면 지금부터 글 내용 써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. 저는 좀 이렇게 약간 사선으로 놓고 쓰는 게 편해서 좀 긴 문장을 쓰는 와중이니까요. 이렇게 좀 삐뚤게 좀 설명을 드리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세요. 그러면 써보겠습니다. 이런 데에 사이사이에 맞춰서 써주시면 돼요. 전체적으로 다 사이사이를 메워준다 라고 생각을 좀 하시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천천히 쓰시면 돼요. 는, 이가, 을처럼 비교적 중요하지 않는 단어들은 크기를 좀 줄여주세요.
느낌이 살아나는 말을 쓸 때에는 그 느낌이 좀 탁 살게끔 써주시는 게 좋겠죠. 이렇게 써봤습니다.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내렸었죠. 세로 쓰기처럼요. 내렸었는데 중요한 거는 다 이렇게 끼워 맞춰 주면서 이렇게 한 글자, 내가 꼭 강조하고 싶은 글자만 조금 강조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. 긴 문장에서는 이 짧은 문장과 크게 다르진 않아요. 그저 쭉 긴 호흡으로 이어간다는 게 이제 조금 힘들 수는 있으세요. 하지만 천천히 써 내려가면서 사이사이 끼워 맞추고, 또 내가 이런 식으로 크게 글씨 어떤 거를 강조를 해줬다면 그 옆쪽으로 또 끼워 맞춰 주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장의 밸런스가 맞게끔 그렇게 유의하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좀 전에 이렇게 세로로 썼다면 이번에는 가로로 한번 채워 넣어 볼게요. 이렇게 이번에는 가로로 한번 끼워 맞추기를 해봤습니다. 세로 때는 세네 글자씩 이렇게 한 어절씩 좀 내려 썼다면, 가로는 이렇게 크게 해서 길게 쓰면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서 조금 더 강조를 해주면 됩니다. 여기는 이제 줄이 좀 내려왔잖아요. 이런 식으로
줄을 다 똑같이 맞춰야 되느냐, 뭐 그런 건 아닙니다. 글씨를 강조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줄이 삐뚤삐뚤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끼워 맞추다 보면 그게 줄이 맞지 않더라도 뭐 하나의 이렇게 큰 덩어리처럼 보이면서 굉장히 조화롭게 보입니다. 이게 바로 토각체의 긴 문장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. 이번에는 글씨 크기라든가 획이라든가 이런 것들 조금 더 토각체 안에서도 좀 자유롭게 쓰는, 크기 조절을 통해서 좀 자유롭게 쓰는 그런 패턴을 좀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써봤습니다. 이것도 이렇게 좀 비슷한 획들을 조금 넣어서 좀 밸런스를 좀 맞춰줘 봤고요. 긴 선들이 좀 있었죠. 그래서 이렇게 좀 옆으로 좀 긴 선들도 몇 개씩 집어넣어서 좀 이렇게 밸런스를 맞췄습니다. 이런 과장된 획들이 있더라도 이렇게 하나씩만 더 올려서 써주시면서 전체적으로 줄을 이렇게 맞춰주시면 또 하나의 덩어리처럼 보이고, 이러한 또 특이한 선들 때문에 더 글씨가 다양하고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요. 하나하나 보시면, 글씨를 하나하나 보시면 별로 이렇게 예쁜 글씨는 없어요. 또각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예쁜 글씨는 아니지만 끼워 맞춰 놓으면 꽤 그럴싸해 보이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끼워 맞추기, 이런 다양성, 이런 거 아이디어, 이렇게 그런 것들만 조금 더 연습하시면 재밌게 정말 즐기실 수가 있으십니다. 마지막으로 조금 더 긴 시를 쓰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.
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. 전체적으로 보면 중요 단어 말고는 거의 못생긴 글씨가 대부분이죠. 글리는 획도 좀 쓰긴 했지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계속 필압 연습이 좀 되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. 이번 시간엔 이렇게 또각체의 긴 문장을 한번 써보는 수업을 진행해 봤습니다. 말씀드렸다시피 또각체에서 긴 문장은 끼워 맞춰 가면서 줄을 비슷하게 좀 맞춰주면서 큰 단어, 즉 내가 강조해주고 싶은 단어를 좀 크게 쓰고 굵게 쓰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의 덩어리처럼 보이게끔 끼워 맞추면 그것 자체가 뭐 크게 내가 뭐 막 구상을 하거나 어떤 걸 생각하지 않아도 전체적으로 캘리그라피처럼 보입니다. 글씨가 못생긴 건 상관없다고 했었잖아요. 마찬가지입니다. 저도 보면 글씨 다 못생겼잖아요. 하지만 또 이렇게 놓고 보면 또 괜찮아 보이는 건 바로 변화와 구성 때문입니다. 여러분들이 또각체를 10강 동안 오셨는데요. 가장 중요한 건 항상 말씀드리지만 3가지입니다. 필압, 그죠? 글씨 크기, 어떤 굵기 이런 거 조절해주는 필압, 그리고 구성,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말을 강조해주고 어떤 말을 강조하지 않을 거냐라는 구성 부분과 그 다음에 문장 전체로 봤을 때 밸런스가 맞느냐라는 거 이 3가지입니다. 이 3가지만 되면 캘리그라피에선 더 이상 이론적으로 배울 게 없으세요. 결국은 아이디어 싸움이거든요. 이렇게 해서 오늘은 또각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께 그간 배워놨던 것에 대한 정리를 좀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요, 이제 우리가 또각체 직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또각체를 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곡선, 조금 더 곡선으로 이루어진 좀 귀여운 또각체를 배우게 될 거예요. 그 다음에 배울 시체를 좀 보여드릴게요. 둥근 또각체는 조금 더 선이 비슷하지만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이렇게 둥그러지는 글씨입니다. 좀 아까 썼던 것 중에 여기 보면 뭐 요 부분만 한번 보여드릴게요. 둥근 또각체로 쓰면요,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직선이었다면 요거는 조금 더 곡선 위주의 그런 선들입니다. 이 둥근 또각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좀 귀여운 그런 느낌이 있는 글씨체라 생각보다 호불호가 많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요것도 한번 그 다음 강부터 또각체 1강부터 10강까지 했던 것처럼 둥근 또각체도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. 그러고 난 다음에 좀 멋이 좀 들어가 있는 그런 글씨들도 차근차근 수업을 진행할게요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10강 동안 여러분들 강의 이어오시느냐고 많이 힘드셨죠? 하지만 힘든 와중에도 연습하시면서 분명히 성취감이나 보람이 있으셨을 겁니다. 앞으로도 또 재미있는 글씨체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